네, 안녕하십니까. 기념편입 신촌 단과 캠퍼스에서 편입 연구를 담당하는 김희석입니다. 먼저 그 편입에 대해서 그렇죠, 결심을 하신 여러분에게 존경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편입 영어를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이 선택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선택이고 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게 될 많은 결정적인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었는데 여러분이 시작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신다면은 이 선택의 결과는 앞으로 수많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큰 힘과 그래서 어떤 디딤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어오시면서 상담받으시면서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로 봤던 현실지시 그렇죠? 시즌2 모의고사인데 물론 이게 기출문제랑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이런 식의 문제들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것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본격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꼼꼼하게 뭐 다 해석을 안 하고 여러분이 맛보기식으로 이런 식의 강의가 진행된다 위주로 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문제가 20문항인데요. 그냥 홀수 문제 위주로 한번 유형을 익히는 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어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The medical system in southern Italy is fragile. 이렇게 되어 있죠. 보세요. 일단은 이 어휘는 편입을 시작하면은 편입 시작한 날부터 시험 보러 가기 직전까지도 어휘 공부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유명한 단어예요. fragile.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 FAFH 이게 break, 깨지다는 뜻이에요. break, 깨지다. 그래서 이 단어만 본다 그러면 fragile, 농담삼아 부러질 이렇게 하는데 깨지기 쉽고 휘어지기 쉽고 약한 거예요. 그만큼 breakable, 쉽게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뭐 frail, 약한, frailty, thy name is woman 이렇게 할 때 이게 뭡니까?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 햄릿의 엄마에게 하는 말이죠. thy name is woman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죠? 약한 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조각난 거를 fragment, 조각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다 이게 깨지고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뭡니까? 메디컬 시스템은 이탈리아, 남부 이탈리아의 메디컬 시스템은 굉장히 약해요. 깨지기 쉬워요. 그럼 답이 뭔지는 알겠죠. 그렇죠? 답은 1번이겠네요. weak요. 그 다음에 이 crucial이라는 단어에 이 cru라는 단어는 원래 cross 여기다 적어볼까요? 그렇죠. 여기다 적어볼게요. cross라는 단어예요. cross. 십자가. 모든 것들이 하나로 모이는 중심점. 그래서 crucial. 모든 것의 중심에는 중심부. 그 다음에 crux.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다. crucify. 이런 것들이 다 cross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걸 알고 있다면 이게 중심적이 되고 핵심적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stable은 그대로죠. stay. 어딘가에 조용히 멈춰 있는 겁니다. stay. 그래서 stable. 안정적인. stabilizer. 안정화시키다. instability. 불안전성.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 단어들이고요. advance의 vance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뒤로 나아가다. 그래서 advance는 진보하다, 나아가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advance라는 단어도 있지만 advance라는 단어도 이게 진보하다, 나아가다, 진행하다는 뜻도 있지만 뭐 우리가 차 이름 중에 아반떼 이런 거 있죠. 아반떼 이게 나아가다는 뜻이야. 아방. 불어로 쓰면 아방. 그래서 아방가르드 할 때 앞으로 나아가다. advance. 이런 식의 어원을 가지고 접근을 해볼 겁니다. 그렇죠? 어떤 어원도 중요하고 그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단어를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1번 문제는 fragile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쉬운 거는 weak한 단어가 가장 그렇죠? 정답으로 적합하네요. 그러면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3번 문제요. 아마 해설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그 나머지 것도 알 수 있을 겁니다. 3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he endured stream of mockery and abuse on social media. 자, 그녀는 참고 견뎠어요. 뭘 참고 견뎠죠? 자, stream of는 계속되어지는 일련의 조롱과 그렇죠? 욕설이죠. abuse는요. 학대, 욕설, 모욕, 남용 되게 많이 씁니다. use라는 게 사용되는 건데 잘못 사용되는 거야. 그래서 오용, 남용, 학대, 욕설 다 됩니다. 그래서 그 소셜 미디어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조롱과 그런
욕설들을 견뎌냈습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렇죠? 근데 인디어가 왜 견디는 거냐면 여러분 이 단어를 알고 있어. 어디서 많이 들었죠? 우리가 건전지 중에 힘세고 머리 나쁜 건전지 에너자이저가 있다면은 오래가는 건전지, 오래 토끼가 붙이는 거 있죠. 오래가는 이 오래 지속한다는 단어가 우리가 듀러블이에요. 듀러블 셀. 그래서 듀러블 셀을 줄여서 뭐라고 그러죠? 듀라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기간 동안을 뭐라고 그래요? 듀어링이라고 얘기해요. 듀어링.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인디어는 계속 지속적으로 견디는 거야. 인디어. 그래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요. 듀얼. 이 단어에서 지속하는 거죠. 라스트.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견디는 endure. 오래 가는 내구성, durable. 아까 듀라셀 할 때 durable. 그다음에 지속기간, duration. 지속기간, duration. 그다음에 어느 어느 기간 동안, during. 이런 단어들이 다 du어에서 나온 거야. 그렇죠? obdurate. 그래서 지속하다. 그다음에 ignore라는 단어예요. ignore라는 단어는 여기 원래 근오 또는 큰오 이게 다 aware, 뭔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ignore는 I가 부정어예요. ignore. 그렇죠? 뭔가에 대해서 무시하고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큰오는 알고 있죠? know, knowledge 할 때 이 지식 이런 데서 나온 단어예요. ignore. 큰오, 근오. 그렇죠? 그 다음에 provoke라는 단어도 굉장히 쉬운 단어죠. 여기 나와 있는 VOC, VOC나 VOK 이게 voice, 목소리예요.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불러서 취소하는 게 revoke, 취소하다. 한 자리에 불러 모으는 게 convoke, 소집하다. 그렇죠? 내 목소리를 어디에다가 실어주는 거 advocate, 옹호하다, 지시하다. 다 voke예요. 우리가 목소리로 나오는 여러 가지 어휘를 vocabulary 이렇게 얘기하죠. vocabulary. 다 VOC, VOK입니다. 그럼 provoke는 사람을 앞에서 살살 부르면서 약 올리는 게 provoke라는 뜻이에요. 도발하다, 자극하다. provoke요. 그렇죠? 뭐 굉장히 많습니다. 끝도 없을 수 있죠. vociferate, 소리치르다, 밖으로 불러내다, evoke. 그렇죠? 우리가 보컬 그룹 할 때 보컬, 목소리. 그래서 목소리를 쓰는 가수 보컬리스트.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온 단어들이고요. 그 다음에 보어라는 단어는 원래 bear라는 단어가 고음도 있고요. 운반하다는 뜻도 있고요. 근데 세 번째 무슨 뜻 있죠? 참다, 견디다, endure. 참다, 견디다의 뜻이 있어요. 여기서 답은 참다, 견디다의 뜻이 있는 3번의 보어가 답이겠네요. 그렇죠? 운반하다도 아니고 고음도 아니고 여기서는 어떤 걸 참다, 견디다 이 뜻이고요. recognize 할 때 콕은 이 콕은이라는 단어도 인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딱 보고 다시 저 사람 알 것 같아. recognize, 기억하다, 그래서 알아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지 구조할 때 cognition, 그럼 이게 사람이 뭔가를 인식하는 인식 구조를 할 때 cognition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팍팍 튀어나오네요. 됐죠. 그래서 그쵸. 여기서는 인디어라는 단어는 보어, 참다, 견디다. 이 뜻으로 보시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쵸. 어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그 단어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수업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특히 어휘는 보카토닉이라는 연출 강좌를 제가 여러분들이 수업 전에 꼭 듣고 오셔서 매일매일 시험 보는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혼자서 막 단어를 깜지하면서 쓸 필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 진도에 맞게 현장 수업 아니고 온라인으로 계속 수업을 넣어드려요. 그러면 그 수업을 들으면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처럼 여러분들한테 그 단어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느낌을 갖고 다 얘기해 드립니다. 1년 동안 음악 대신에 단어만 계속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단어만 된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요. 여기서부터 문법 문제인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문법이에요. During the whole journey, neither my brother blank I spoke a word. 자, 그 여행 내내 neither 이게 보통 상관 접속사라고 해서 쓰는데 유명한 게 3개 있어요. 이거는 외우시는 필요 없어요. both A and B. 뭐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이렇게 됐어요. 보통 얘를 그죠?
양자 긍정. 그래서 A, B 둘 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either A or B를 양자택일. A, B 둘 중에 하나. 그렇죠? 그 다음에 neither A, B는 양자부정. 둘 다 아닌 거예요. 양자부정. 둘 다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행 기간 동안 내 형도 nor, 그 다음에 nor, 나도 둘 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서 요 상관접수사 neither하고 nor의 호응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요 기본적인 상관접수사 기본적인 거 알고 있으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었던 문제네요. 그 다음에 그렇죠? 7번 한번 볼까요? 7번? 7번 문제 한번 만들게요. A astonishing 600 books까지가 주어져. 그 나라에 관한 놀랍게도 600여 권의 책들은 주어요. 그 다음에 동사나 published in Japan during the past decades. 일단은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has, was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books가 복수형이기 때문에 뭡니까? has하고 was는 안 되죠. 그럼 뭐만 돼요? 그렇죠? have하고 그렇죠? were만 되죠. 둘만 가능하죠. 근데 또 하나 안 되는 건 뭐가 안 되냐면은 그렇죠? 요게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이게 during the past decades가 특정 과거 표시 부사구예요. 특정 과거를 나타내는 기간을 특정 과거의 기간을 나타내는 특정 과거의 기간을 표시하는 부사구예요. 얘는요 과거 시제도 가능하고 현재 완료 시제도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해요. 그러면 과거 시제도 가능하고 현재 완료도 다 가능해요. 문제는 뭔가 하면요. 보세요. 이 publish가 타동사예요. 무엇을 출간하다. 무엇을 출간하다인데 만약에 뒤에 그죠? 어떻게 돼 있죠? 그죠? 목적가 없기 때문에 앞에 뭐가 있어요? 출간하는 게 아니고 출간되어져야 돼요. 그럼 비동사가 나와서 BPP가 돼야 되죠. 수동태 되어 있는 거는 뭐예요? 그렇죠? 얘하고 얘네요. 그렇죠? 됐죠? 근데 하나는 600여 권의 책이 were published, 출간되어졌다고. 하나는 have been, 그렇죠? 출간되어져 왔다죠. 근데 여기서 뭡니까? 지난 10여 년 동안이라니까 뭐야? 기간이 더 강하죠. 특정한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가 더 좋아요? 출간되어져 왔습니다. 라는 현재 완료 시제가 조금 더 타당하겠네요. 됐죠? 시제랑 관련된 문제네요. 시대하고 수동태랑 관련된 문제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번 9번 볼까요? 9번. 9번은요. 한번 읽어볼게요. A police officer try to 나쁘지 않습니다. 뭐만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talk to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자, stepdaughter 뭐라고 얘기야? 뭐 양딸, 그죠? 의붓딸에게 그죠? 경찰관이 말을 걸려고 노력했어요. 집에서. 그러나 그 stepfather, 그 의붓 아버지는 told the officer, 그 경찰관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To not listen to her. 그녀 말 듣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그죠? 항상 정기적으로 거짓말 해야 되기 때문에 lied. 이거는 똑같습니다. 이거는요,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준동사라는 문법을 배우게 되는데 준동사에는 보통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infinitive라는 부정사. 그 다음에 gerund라고 얘기하는 동명사. 그 다음에 participle라고 얘기하는 분사. 세 개 있는데 물론 이걸 다 설명할 수 없고요. 이 동사가 만들어내서 다른 품사 역할을 시키는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부정이 항상 얘네들 앞에 써야 됩니다. not to 부정사, not ing, not pp나 ing. 그래서 이게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준동사의 부정은 not이 to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to 앞에 not을 써주셔야지 준동사의 부정은 항상 준동사 앞에서 쓰여진다. 그래서 저 어순이 잘못된 거를 잡아내라는 문제였었네요. 준동사의 부정에 관한 문제였네요. 됐죠? 문법은 항상 나왔던 문제, 그죠? 잘 나오는 문제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습하시는 문제풀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11번부터는 논리 문제네요. 논리 완성. 논리 완성은요, 방향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논리 완성은 크게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되면 돼요. 항상 어떤 A 파트가 주어지고 B 파트가 주어져요. A라는 파트가 주어지고 B 파트라는 부분이 주어지고 이 A 파트와 B 파트를 연결하는 연결, 그렇죠? 컨정션 부분이 중요해요. 이게 same direction, 순접일 수도 있고요, 역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빈칸이 나와 있다, 블랭크가. 그러면 이 관계를 따라서 여기에 있는 단서가 얘를 채워주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빈칸이 있다, 그럼 이 관계를 보고 이 단서를 가지고 얘를 채워줘야 돼요. 아니면 이 연결어가 빈칸일 수도 있죠. 그럼 둘의 관계를 보고 이게 순접인지 역접인지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맥락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서는요, 요 앞부분이 A 파트고 요 뒷부분이 B 파트예요. 그러면 그는 자신의 메디컬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was what 어땠죠? 모르죠. A번을 몰라요. 근데 여기 어때요? 제가 쓰는 팁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팁. 무슨 팁인가 하면 분사 구문은 순접이에요. 분사 구문 순접입니다. 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기 분사 구문이죠. 정기적으로 ing.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업데이트해요. 뭐에 대해서 자신의 팬들에게 뭘 업데이트하는데 뭘 업데이트하냐면 자신의 컨디션,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그러면 이거를 한 단어 옮기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팬들이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상태를 계속 알려줘요. 그러면 여기 어때요? 자신의 병 치료에 대해서 계속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 개념이 돼요. 자신에 대해서 상태를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수동적인 거에 그런 의미 있습니까? 없죠. 의심스러운 거에 알려주는 거야? 아니죠. 불합리하고 아니죠. 근데 어때요? 캔디, 솔직한 거죠. 솔직하게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다 알려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답은 3번.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순접 역접 보면서 관계성 따져서 관계대명사, 분사구문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얘를 채워줘야 되는구나. 요게 논리가 푸는 요령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 한 문제 가지고 전체 설명할 수 없지만 이런 맥락의 문제다라는 것만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봐드릴까요? 다음 문제 뭔가? 좀 짧긴 했지만 그래도 어휘도 조금 얘기해드렸고 문법도 조금 얘기해드렸고 논리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얘기해드렸습니다. 논리 문제 하나 더 있나요? 13번? 오케이. 13번도 보죠. 13번도요. 13번도 간단한 게 보세요. 너무 아래쪽으로 돼 있군요. 이렇게 올려봅시다. Never release a pet. 애완동물을 야생에 release. 그렇죠? 풀어놓지 마세요. 명령문이에요. 그렇죠? It could become a what species. 그것은 어떠한 종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애완동물을 야생에 풀어놓지 마세요. 그게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모르죠. 보통 야생에 풀어놓지 마세요. 어떻게? 야생동물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가 뭐겠어요? 당연히 A 파트겠죠. 그럼 B 파트가 얘를 채워줘야 돼요. 그런데 역접이 없어요. 그럼 순접이죠. 같은 내용이죠. 고양이, 강아지, 뱀, 그 다음에 이게 페렛이라는 담비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입은 핫지옥. 핫지옥도 이게 돼지라는 뜻이고 가시라는 뜻인데 가시도치 내시니까 뭐야? 이 고슴도치예요. 고슴도치. 이런 것들이 그 지역의 야생의 동물들을 다 잡아먹을 수 있어요. 잡아먹게 되는 거네요. 애완동물 놔둬버리면 이게 야생에 있는 생명들을 다 약탈하고 잡아먹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남을 약탈하고 잡아먹는, 다른 생명체를 잡아먹고 약탈하는 그런 의미를 잡아내야 돼요. 포식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희귀종, 이국적인 아니죠. 인베이드가 뭐하는 거예요? 인베이드. 침략하는 거죠. 누구를 침해하는 거죠. 그래서 남을 공격하고 침해하는, 그렇죠? 침해하는 포식자종이 될 수 있어요라는 그 개념이 요 단어에서 나오는 거네요. B 파트에서 역시 A 파트 채우는 거. 간단하죠? 아까 OES는 제가 단어를 자세히 설명했지만 여기는 논리는 방향성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방향성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독해 파트네요. 독해 파트. 넘버링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봐봅시다. 일단 여기 짐 크로우 나와 있는 것도 봐드릴게요. 독해 문제긴 한데 빈칸 문제이기 때문에 빈칸 문제는 저는 보통 빈칸 추론 문제를 SF 유형이라고 얘기하고 제가 나중에 보겠지만 333으로 풀어요. 즉 빈칸 주변에서 단서를
빠르게 파악하는 겁니다. 보세요. 빈칸 주변에서 이 세 줄에서 찾아볼게요. 이 짐 크로우 로우는요. 짐 크로우 법안은 자, 로컬 스테이트 법령이에요. 자, 주법과 지방정부법을 합쳐놓은 게 짐 크로우 법이에요. 얘는 이 법은 얘를 합법화시키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너무너무 궁금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다음 단서를 읽을 때, B파트를 읽을 때 찾아낼 수 있거든요. 이 법은 이것을 합법화시키는 법이래요. 그렇죠? 이것을 합법화시키는 연방법원, 연방법, 지방법을 결합해 놓은 게 이 짐 크로우 법이래요. 뭘까요? Named after a black minstrel show character. 흑인 유랑극단 쇼에 나오는 캐릭터의 이름을 딴 이 법은 거의 100년 동안 존재했어요. 언제부터요? 남북전쟁 시대 이후부터 1968년까지요. 그리고 여기까지 의미 없어요. 이게 무슨 법인가 하면 여기서부터 이 법이 지금 여기서부터 뭡니까? 여기가 주어고 이게 동사야. 의도됐던 것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네요. 마지널라이즈. 소외시키고, 그쵸? 소외시키고 제외시키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게 뭡니까? 아프리카의 흑인들을요. 어떻게 함으로써 denying them. 그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아요. deny는 부인하다는 뜻도 있지만 not giving. 주지 않아요. 또요. 자, 직장을 가질 권리를. 투표권, 직장을 가질 권리, 그 다음에 교육을 받을 권리, 다른 기회들을 받을 권리를요. 끝났죠. 즉, 얘가 의도한 건 뭡니까? 흑인들에게. 그죠? 취업하고, 교육받고, 투표하고, 그죠? 이런 기회들을 부인하는 걸 합법화시키는 거네요. 그럼 이걸 한다는 뭐라고 해요? 흑인들에게 이런 권리를 주지 않는 걸 뭐라고 그러죠? 끝났죠. 뭡니까? 인종차별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랑 뛰어났을 뿐인데 그래봤자 뭡니까? 두 줄 뛰어났죠. 요 부분 찾아내라는 문제예요. 블랭크가 궁금하면은 그죠? 답의 단서가 그만큼 잘 보이게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제는 요거는 한 칸 띄지 않고 바로 볼게요. 왜? 요 유형은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유형이라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푸는지 하는 요령만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수업 시간에 접근할죠. 순서 맞히는 거야. 순서 맞히는 거는요. 읽고 또 읽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찾아가야 돼요. 다수결, 떡잎, 빈틈. 다수결, 떡잎, 빈틈. 다수결. 즉 A하고 B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 A 아닌 B 둘 중에 하나만 확인하면 돼요. 근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나? 1차 세계대전 동안 영국군들은 뭘 요구했다면 지원병, 자원하는 자원병사들이 최소한 19살은 돼야 된다는 걸 요구했어요. 그렇죠? 1차 대전에 영국군에 들어오려면 최소한 19세는 돼야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A 아닌 B죠. 그럼 읽어볼게요. 그들이 커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각각의 사람에 따라서 그들이 징집한 사람에 따라서 커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그들이 받는 게 누굽니까? 그들이 징집한 사람마다 어떤 사례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누가요? 얘네가요? 자원자가 왜 징집합니까? 말이 이상하죠. 그럼 그들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B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죠? 리크루터 징집하는 애들이죠. 소년 지원병을 모으는 리크루터들은요 뭐해? 그죠? 군인을 사이닝업 군인을 등록시키는 책임이 있는 그 징집관들은 자주 무시했어요. 디스 금덩어리죠. 그렇죠. 레귤레이션 규정을 위반했어요. 이 규정이 바로 뭐죠? 최소한 19살은 넘어야 된다는 이 규정이죠. 그럼 B로 나온 거 좋죠. 그래서 징집하는 사람들은 이 19살은 돼야 되는데 이 규정을 무시했어요. 됐어요? 그럼 얘 다음에 이 징집관을 받는 게 대의가 될 수 있죠. 근데 C도 있기 때문에 C도 한번 볼게요. 그들은 그렇죠. 열심히 미성년자를 받아들였어요. 자원하는 미성년자들이요. 심지어 어떤 애들까지요? As young as 14 years old. 14살밖에 안 되는 애들조차도 받아들였어요. 됐어요? 그러면 둘 다 대의가 리크루터스를 받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해요. 근데 어느 게 조금 더 그렇죠? 일반적입니까? 그들은 징집한 사람에 대해서 커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최대한 많이 그렇죠? 사람들을 군대에 signed up 지원시켰어요. 그럼 이게 최대한 많은 거고 심지어라는 거는요 강화된 거예요. 그렇죠? 미성년자를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14살 딸뿐이 안 되는. 그러면 요게 좀 더 일반적이고 요게 좀 더 구체적이죠. 14살까지 되는 애까지. 심지어 최대한 많이 받았어. 심지어는 14살짜리까지. 그래서 요거 때문에 요거보다 요거 강화되기 때문에 B, A,
C로 가는 게 좋죠. BAC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본질적으로 많은 소년들이 그렇죠. 어디에 결국은 여기에서 그렇죠.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전선에 갈 수뿐이 없는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리크루터들이 그렇죠.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나이를 무시해버렸기 때문이죠. 나이 얘기 나오는 거니까 이 나이도 옵니다. 그렇죠? C1하고 연결되는 게 훨씬 더 좋네요. 3번.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읽어보고 푸는 게 아니라 그 지시어들이나 어떤 단서를 따라가면서 순서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독해는 그렇죠. 마지막 지문 한번 보죠. 마지막 지문. 독해는 마지막 지문인데 보통 보세요. 저는 항상 이렇게 여러분한테 문제의식이 훨씬 더 중요해요. 문제가 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지문을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주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주제는 맨 마지막에 푸는 게 좋아요. 주제 문제. mainly about. 그 다음에 true. 이거는 세부 정보 내용인데 이거 내용을 다 읽어야 되겠죠. 다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거. 빈칸에 알맞은 거는 어떻게 보면 빈칸 주변만 봐도 돼요. 그래서 보세요. 얘부터 풉니다. 간단한 것부터 풀고 올라갑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두 번, 세 번 안 읽게 돼요. 제가 어떻게 보면 additional 이거 분석해야 돼요. 이거 연결하는데 이거는 나열 상황에서 쓰는 거예요. 나열 구조. 그렇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열되는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for example는 일반적인 진술 뒤에 그렇죠? 예시를 들 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시를 들 때. 예시문이죠. in other word는 동격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요.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나열 구조, 예시, 동격. on the other hand는요. 또 다른 한편으로 이건 전환이에요. 그렇죠? 전환이라는 건 conversion. 내가 얘기하는 대상을 다른 걸로 바꿔간다는 겁니다. 이 역접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전환이요.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고 해서 어때요?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그럼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답인데 이것도 빈칸 추론이기 때문에 아까 333처럼 주변을 뒤집니다. 올라가 볼게요. 어느 게 맞는지. 맨 마지막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콜로지스트들은 어때요?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메디컬 닥터, 의사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사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올라가서 봐야 되죠. 근데 한 문장 올라가서 보려고 하는데 it accounts for what? 이시 뭔지 알 수가 없죠. 이시 뭔지 알 수 있으니까 더 올라가죠. 더 올라가서 보다 보니까 어떤 게 보여요? 여기가 보이네요. 뭐가 보이냐면은 여기 올라가서 보면은 it을 찾으려고 it이 뭔지 알려고 그러다 끝났네요. 기본적인 차이점 뭐하고요? between the psychiatrist 정신과 의사와 그렇죠? psychologist 심리학자의 기본적인 차이는 정신과 의사는 medical doctor 의사예요. 그리고 received necessary training 필수적인 훈련을 받았어요. 그에게 자격을 부여해주는 뭐 할 수 있는 메디컬 닥터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줘. 그럼 그것은 뭐예요? 이거 정신과 의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그가 처방전을 낼 수 있는지 정신질환 환자들에게 그렇죠? 일반적인 의사들이 처방전을 내는 것처럼 여기까지 무슨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 설명하죠? 정신과 의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눈치 빠르시면 끝났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무슨 얘기예요? 사이콜로지스트 심리학자죠. 심리학자. 그럼 뭡니까? 이거는 관점이 바뀌었죠. 그러면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가야 되죠. 그렇죠? 자, 시점을 바꿔서 보자면 심리학자들은 어때요? 메디컬 닥터가 아니에요. 그들은 필수적인 트레이닝 받지 못했어요. 메디컬 닥터. 그들은 우연히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임상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카운셀링에 훈련받은 사람이죠. 의사 아니에요. 그렇죠?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입니까? 비교와 대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하고?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에 대해서 비교하는 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마지막 문제의 답은 끝났습니다. 몇 번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나열 아니고요. 예시 아니고요. 그렇죠? 동격 아니고요. 몇 번이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정신과 의사 얘기한다면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이렇게 해서 관점이 전환된 거죠.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9번은 어떻게 푸시냐면요. 우리가 이 글이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의 구별하는 글이라는 거에 대한 단서는 20번 보면서 대충 잡았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편해져요. 슈링크라는 것은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름이에요. 누구를 부르려고? 정신과 의사를 부르려고. 심리학자를 부르려고. 그러니까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를 리퍼트, 언급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쓰는 게 슈링크래요. maybe 그럴 수 있겠죠. 두 번째, 맞는 거 고르는 겁니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의사, 메디컬 닥터 말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처방전을 쓸 수 있어요. 그대로 환자에게. 여러분 상식으로 말 됩니까? 박사학위 있으면 의사처럼 처방전 쓸 수 있어요? 아무 박사는 있어도? 영문학 박사인데? 철학 박사인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사이콜로지스트들은 또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들은 똑같은 접근을 합니다. 환자를 치료하는데 여러분 아까 분명히 이거 차이를 얘기하고 있었죠. 근데 똑같으면 심리학자랑 정신과 의사 똑같으면 차이점이 아니고 공통점이 되겠죠. 이것도 이상해요. 슈링크라는 단어는 받아들여지고 인정됩니다. 공격적인 용어예요. 정신과 의사들에게 부르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기분 나쁜 단어래요. 제가 보기에는 2번, 3번은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틀린 것 같고 1번, 4번 중에 답일 것 같은데 슈링크라는 게 공통점이죠. 슈링크라는 단어가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를 둘 다 칭하기 위한 이름이다? 아니면 이거는 정신과 의사 기분 나쁘게 하는 거다? 그럼 어디 찾아갑니다. 슈링크가 나오는데 찾아갑니다. 슈링크. 맨 앞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슈링크라는 단어는 뭐처럼 보여요? apply to, 적용되는 것처럼 보여요. 단지 정신과 의사의 뿐만 아니라 나도 올리죠. but also. 또한 심리학자에 끝났네요. 두 명 다에게 쓰는 거네요. 그렇죠? 그 결과 의문점이 되죠. 뭐가 의문점이 돼요? 그들이 똑같은 사람인가? 그렇죠? 어쨌든 여기서 뭡니까? 답은 끝났어요. 그렇죠? 슈링크라는 요 단어는 그렇죠? 사람들이 그 사이콜로지스트하고 사이카이스트리스트 둘을 사용하는데 쓰는 단어라는 거. 그렇죠? 이게 오펜시브하다는 말은 그 뒤에 전부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답은 1번이요. 이 정도 끝난 겁니다.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메인 아이디어는요. 볼게요. 이거는 그냥 봐도 여러분이 둘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기 때문에 보세요. 이거는 다시 안 읽어도 문제가 끝나요. 보세요. 왜 정신과 의사가 슈링크라고 불리는가? 이거예요? 아니면 언제 처음으로 이 슈링크라는 말을 썼는가? 이겁니까? 아니면 사이카이트리스트하고 사이콜로지가 똑같은 거예요? 서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잖아요. 3번이 답이죠. 4번 그렇다 했잖아요. 차이점이 무엇인가인데 보세요. 슈링크하고 사이카이트리 아니고 사이콜로지스트하고 사이카이트리 차이점이죠. 요거 페이크 써가지고 잘못된 거죠. 답은 3번이에요. 근데 3번인데 요거를 조금 더 글의 전개 방식을 받으려면은 보세요. 이런 것들입니다. 통념이요. 뭐뭐처럼 보여요. 뭐뭐인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이 단락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사이카이트리하고 사이콜로지스트가 사람을 돕는 것 같아요. 뭐 하도록? 정신적인 건강의 문제들을 처리하러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야? 똑같은 거를, 그죠? 똑같은 거로 혼돈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세요. 그러나 혼돈하는 게 똑같다고 혼돈해요.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즉 여기가 메인 아이디어예요. 우리가 똑같이 도와주니까 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지만 혼돈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둘이 차이점이에요. 여기 중간에 그렇죠. 통념을 비판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비판하는 통념 비판을 however 이하가 주어라면 이건 뭡니까? 그렇죠. 직종은 똑같은 건가? 상이한 건가? 이 차이점을 얘기하는 답이 몇 번이요? 그렇죠. 3번이 답으로 가장 적합한 문제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 배치고사를 보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라고 익혔을 텐데 물론 실전보다 난이도가 많이 약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실전에 느낌이 어떤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아직 수업을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접근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구조적으로 그렇죠? 그냥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휘도 그렇고 논리도 그렇고 독해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나오는 기출문제에 가장 적합하게 여러분한테 익숙하게 문제 해결에 익숙하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휘는 그렇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편입의 시작과 끝입니다. 꾸준히 어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편입 성공의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 수업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